10주차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또 서로 이제 특히 이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서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더욱더 느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목소리만 전달되는 수업이 돼서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시면은 좋은 수업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목표 설정의 중요성, 수학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은 생략하고 목표 설정의 중요성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 활을 쏜다든지 뭐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무엇을 보내는, 활을 보낸다든지, 총알을 보낸다든지, 고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목표가 이제 있겠죠. 우스갯소리로, 어느 마을에 이제, 사람이 갔더니만, 모든 화살이 관역에, 딱 관역 센터에 이제 다 맞아서,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이 마을에는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만, 일단 활을 쏘고 그 활 주변에 이렇게 관역을 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정해놓고 활을 쏠 거냐, 활을 쏘고 난 다음에 활이 맞은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냐. 결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정확한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활을 쏘고, 거기에 이제 맞지 않으면 그게 맞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목표로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과 목표를 이제 많이들 혼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참고 자료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꿈은 조금 막연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명사로 이루어진,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좋은 집을 갖겠다, 이런 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생 목표인 경우에는 한 두 가지로, 인생의 목표도 이제 내가 뭐가 되겠다, B가 뭐가 되겠다, 그 다음 나는 뭘 가지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가지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무엇이 수식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좀 더 구체화 되겠죠. 내가 50살에 돈을 100억을 벌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니면은 내가 학생들하고 면담을 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나이가 한 50살 정도 돼서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카페를 차릴 수 있는 돈을 얼마를 벌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뭘 가지겠다, 아니면 또 꼭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어떤 명예를 가지겠다,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몇 살 때에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것도 해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뭘 되는 것, 뭐가 되는 갖는 것 이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들어가면 좀 더 구체화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에는 이제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는데 이제 장기 목표를 이제 세우고 뭐 나라도 이제 뭐 우리가 10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10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2년 혹은 3년 주기로 단기 목표를 세워서 장기 목표로 가기 위한 그 다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 나중에 뭐 50살에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은 내가 지금 20살인데 30살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40살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50살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세워 놓으면은 이 장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루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이제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는 또 이 내가 장기 목표를 세웠는데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목표가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단기 목표를 이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목표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단기 목표는 이제 내가 가까운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짧은 구간을 만들어서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이룩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W가 4개 있고 H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같은 푸엇이지만 질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번을 보여드릴 텐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그걸 원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데, 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건 이제 전략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써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똑같은 건데 이제 질문을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나의 위치가 어떤 거냐 이것도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고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질문을 이제 달리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인지. 그 다음 왜 그곳을 가고 싶은가. 또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 그걸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달리 해가면서 써보면, 내가 목표 설정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목표가 있는가 뭐 혹은 뭐 꿈이 있는가
누구나 다 꿈은 있겠죠. 내가 뭐 나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는데, 그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더 좋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은 뭐 8, 90% 가지고 있던데, 목표는 뭐 볼 때 한 30%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목표를 기록해 준 사람은 또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목표를 기록해 두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써놓았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거의 100명 중에 뭐 10%는 2, 3%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양으로 이제 돼 있지만, 그냥 뭐 교양으로 학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양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하나 세워서 1학년을 마치면은 아주 좋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꿈이 없다면 사람이 열정도 뭐 내가 뭘 해야 될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열정도 없고 미래도 없다. 또 꿈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해준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하나를 해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있는 삶과 목표가 없는 삶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면, 그것도 좀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를 하겠죠. 그럼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갖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뭐 돼서 퇴근해서 뭐 집으로 가고 뭐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삶도 뭐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워놓으면 아침에도 다른 사람이 7시 일어날 거 난 6시, 5시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학원 나가서 나의 그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저녁에도 뭔가 또 다른 일을 뭐 돈이 필요하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뭐 그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 봤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핵심 파트너를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머리에 그걸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내 눈에는 그런 핵심 파트너가 눈에 띄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멘토로 삼아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목표에 다가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런 목표가 없으면 핵심 파트너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만날 기회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도적인 삶을 살겠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만의 그 주관이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산다.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나만의 주관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것만 해도 뭐 훌륭한 사람이 절반은 된 거다. 시작이 반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능력과 상황 파악하기,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난 목표를 세우기 전에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나를 한번 좀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주변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규정해서 이제 글로 한번 써보는 거지.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을 찾는 거고, 아웃은 뭐냐면은 나 이외에 내 주변, 그 사회, 국가, 뭐 이런 국제 이런 기회와 위협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예로 이제 나의 강점은 이제 나는 경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인물이 좋다는 주관적이 되겠지. 어쨌든 뭐 누가 봐도 뭐 아주 인물이 좋다. 그 다음에 아주 승부욕이 있다.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착 같은 면이 있다. 근데 약점은 이게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현장 실무 경험이 없다. 치과 학교밖에 모른다. 뭐 그럼 범생이 같은 그런 성격 인물이죠. 자, 근데 이제 기회는 이제 선배 중에 이제 마케팅 전문가가 많이 있다. 우리 학교는 뭐 땡땡 텔레콤 인턴십 과정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여기 인턴십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 다음 뭐 이런 통신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가 자주 열리는 것이 이제 기회 요인이고, 그럼 이제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협 요인으로서는 이 통신회사 예를 들자면 이 통신회사의 취업률이 뭔가 복지도 좋고 뭐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 경쟁률이 지원해서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해외 채용을 뽑는 나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굉장히 약점이 되죠. 위협 요인. 그 다음에 이런 나의 성격이 요 회사하고 좀 거리가 잘 안 맞다. 그럼 내가 이런 그 통신회사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 내 성격이 이러니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겠죠. 이건 뭐 어디가 예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국내 담당 수사관으로 일하고 싶다 하는 목표를 이제 일단 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점으로서는 법대를 진학해서 이미 이제 법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잘 하고 있어서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수사관으로서 이제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외국어 능력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 담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뭐 외국 관련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영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회로는 이제 관련 기관 취직한 선배들과 이제 만남이 있다. 이게 국가정보원 그런 관련 정보를 얻는 지식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근데 이제 위협으로는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장기간으로 시험 일정이 진행이 돼서 내가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걸 내가 어떻게 향상을 시킬지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여기다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뭐 긴 목표가 아니고 이제 단기 목표로 졸업 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1학년인데 2학년 때에 뭘 하고 싶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강점이 아니고 그 목표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지금 현재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적는 것이 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다면, 정확하게 뭘 달성하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고 몇 살에 얼마를 벌고 싶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그럼 얼마가 많은지 나중에 내가 그게 뭐 달성 못 하더라도 그 정도면 목표를 이룬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내가 학점도 3.7 이상 이렇게 정해진 좋은 학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학점이 3.7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 좋은 학점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이제 이 행동에 초점을 둔 것, 이것은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실행 계획에 여기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현실 가능해야 된다. 내가 현재 지금 그 토익이 뭐 500점대인데 2학년 때까지 900점을 받겠다. 이거는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좀 현실에서 조금 갑자기 뭐 600점이 올라가게 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이걸 달성하겠다. 이게 없으면 그냥 하세월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언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타임이 주어져야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줄인 게 이제 스마트 목표, 구체적일 것, 측정 가능할 것, 행동 지형, 현실감, 마감 시간 있을 것. 요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뭐 베스트 목표 설정은 아닌데, 1학년 때 뭘 하겠다, 2학년 때 뭐 하겠다, 3학년 때 뭘 하겠다, 4학년 때 뭐 하겠다, 이렇게 뭐 요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체크를 하면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요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취업할 가능성이 70~80%는 되겠지. 왜 100%가 아니냐 하면은 또 4년 뒤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대로만 해서 100% 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고, 그때그때에서 조금씩 목표를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어가 뭐 여기는 830점인데 예를 들자면 4년 뒤에는 영어를 딱 잘하기 때문에 뭐 900점 이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 830점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은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또 뭐 다른 시험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또 이 목표를 수정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식을 한번 만들어서 1학년 겨울방학 때 뭐하고 2학년 때는 뭐하고 2학년 1학기 때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여름방학에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할 것이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래서 이제 된 것과 안 된 것을 체크를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목표 설정과 그 앞에 수학 분석, 이것은 그 양식에 맞게 꼭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은 뭐 Q&A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